연일 코스피 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우리는 미국 증시를 부러워했습니다. 미국은 사상 최고치, 우린 왜 이러냐? 이런 말이 많았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한국 시장이 더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낍니다. 이제 우리 경제 괜찮은 거 아니야? 하지만 여기서 한번 멈춰야 합니다. 지수의 속도가 곧 경제의 체질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냥 듣고만 계셔도 오늘 한국 경제의 위치가 자연스럽게 정리되실 겁니다. 주식시장은 지금 경제가 좋은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 아닙니다.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먼저 반영하는 시장입니다. 기업이 지금 돈을 많이 벌면 물론 주가는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 얼마나 벌고 있느냐보다 앞으로 얼마나 더 벌 수 있느냐입니다. 이 채널을 성장할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바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올해 실적은 평범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이익이 크게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 순간 실적이 개선되기 전인데도 주가는 먼저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변화를 가격에 담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스피 상승도 이 구조 안에서 봐야 합니다. 금리는 앞으로 얼마나 내려갈까?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 이자 부담이 줄고 투자와 소비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은 바닥을 찍었을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이 내년에는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생기면 지수는 먼저 반응합니다. AI 투자 확대, 글로벌 수요 회복 기대, 외국인 자금 유입 가능성, 이런 기대감이 모이면 지수는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오르고 있다는 건 이미 모든 게 좋아졌다는 뜻이 아니라 좋아질 거라고 시장이 베팅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기대는 항상 현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금리 인하가 늦어지거나 반도체 회복이 생각보다 약하면 그 기대는 다시 조정됩니다. 시장은 기대에 먼저 반응하지만 결국 현실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수의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경제의 체질까지 강해졌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한국 경제를 보면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작다,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체급이 큰 나라입니다. 사실 한국은 세계 GDP 상위권 국가입니다. 수출 규모도 세계 10위권 안팎이고 반도체, 조선, 배터리 등 특정 산업에서는 글로벌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 산업들이 가져오는 기술력과 수액은 한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힘입니다. 국토가 작다고 느낄 수 있지만 유럽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절대 작은 나라만은 아닙니다. 인구도 5천만 명을 넘고 도시화와 경제활동 수준을 고려하면 작은 경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한국 경제는 체급이 있고 경쟁력도 충분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구조를 보면 조금 다릅니다. 한국 경제는 몇몇 핵심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같은 산업입니다. 이 산업들이 호황이면 경제 전체가 강하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기업의 실적이 좋으면 코스피 전체가 오르고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상승합니다. 하지만 이 산업들이 흔들리면 경제 전체가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반도체 수요가 줄거나 자동차 수출이 감소하면 한국 경제 전체에 빠른 충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산업이 다양합니다. IT가 부진해도 다른 산업이 버텨주고 금융, 헬스케어, 에너지 등 여러 산업이 서로 균형을 맞춥니다. 한국은 특정 산업 의존도가 높아서 좋을 때는 강하게 보이지만 충격이 오면 하락 속도도 빠릅니다. 즉 코스피가 빠르게 오르는 지금은 속도만 보고 완전히 강하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체질은 그렇게 빠르게 바뀌지 않습니다. 주가 상승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경제 전체가 단단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 한국은 체급과 경쟁력은 충분하다. 그러나 구조가 특정 산업에 집중되어 있어 위험에 민감하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코스피 상승 속도를 보고도 한국 경제를 더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속도와 체질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경제에는 분명 강점이 있습니다. 첫째, 기술력과 글로벌 경쟁력입니다. 반도체, 조선,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 산업들은 단순히 수출과 외화를 벌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혁신 능력을 보여주는 핵심 동력입니다. 둘째,
경제 체급이 생각보다 크다는 점입니다. 국토와 인구가 작다고 느낄 수 있지만 유럽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절대 작은 나라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 경제에는 구조적 취약점도 있습니다. 한국은 몇몇 산업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특정 산업이 잘 되면 경제 전체가 강하게 보이지만 그 산업이 흔들리면 전체가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업황이 악화되면 수출과 기업 실적이 동시에 영향을 받아 코스피 전체가 타격을 받는 구조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산업이 다양합니다. 한 분야가 부진해도 다른 산업이 받쳐주며 금융, 헬스케어, 에너지 등 여러 분야가 서로 균형을 맞춥니다. 한국은 산업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좋을 때는 빠르게 오르지만 충격이 오면 하락 속도도 빠릅니다. 여기에 지리적 요소가 더해집니다.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사이에 위치합니다. 무역 측면에서는 강점입니다. 중국, 일본, 미국과 교역하며 수출 중심 경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 안보에서는 변수로 작용합니다.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 한국은 어느 쪽과도 완전히 단절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중국과의 교역을 줄일 수 없으면서도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유지해야 하는 이중적 위치입니다. 이 변수는 지수에는 바로 보이지 않지만 한국 경제의 체질과 기업 전략에는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런 요소를 계산하며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결국 한국 경제는 체급과 경쟁력은 충분하지만 구조가 특정 산업에 집중되어 있고 외부 변수에 민감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피 상승 속도만 보고 완전히 강하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이 구조와 위치, 산업 집중도, 외부 변수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경제 체질을 이해했으니 다음은 글로벌 시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에서 한국을 바라볼 때 단순히 경제 규모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K-팝, 한국 영화, 넷플릭스 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한국의 위상과 영향력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어 BTS, 블랙핑크 같은 K-팝 그룹이나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과 같은 한국 드라마는 수억 명의 글로벌 시청자에게 한국을 알렸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 투자자나 기업들은 한국을 단순한 작은 국가가 아니라 문화와 기술, 산업 경쟁력을 갖춘 체급 있는 나라로 인식하게 됩니다. 즉, 한국은 경제 지표뿐 아니라 글로벌 이미지에서도 점점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영향은 경제에도 나타납니다. 외국인 투자는 한국 주식이나 펀드에 대한 관심이 증가와 K-콘텐츠와 관련한 상품 서비스 수출 확대를 하며 한국은 혁신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큰 나라라는 평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 실적뿐 아니라 한국 시장의 글로벌 인지도와 잠재력까지 고려합니다. 이런 시선은 시장 기대감과도 연결됩니다. 단순히 기업 실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전체가 앞으로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가 지수에 반영됩니다. 하지만 기억할 점은 이 기대가 항상 현실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글로벌 시선은 강점이지만 경제 구조와 지정학적 변수처럼 현실적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경제 체급이 크고 글로벌에서 점점 주목받고 있다. K-콘텐츠와 문화적 영향력이 외국 투자와 기대를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다. 하지만 속도에만 집중하면 구조적 리스크를 놓칠 수 있다. 이제 이런 글로벌 관점을 포함한 한국 경제 체질을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 구조적 강점과 지정학적 위험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경제에는 분명한 강점이 있습니다. 첫째, 핵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입니다. 반도체, 조선,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는 기업과 산업군이 많습니다. 이 산업들은 단순히 수출과 외화를 벌어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혁신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산업 경쟁력은 한국 경제의 체급을 높이는 가장 큰 기반입니다. 둘째, 경제 체급이 생각보다 크다는 점입니다. 국토와 인구가 작다고 느낄 수 있지만 유럽 국가와 비교하면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GDP 상위권 국가라는 사실 역시 한국 경제의 체급을 보여줍니다. 인구 5천만 명, 첨단 산업 경쟁력, 수출 강국이라는 점은 한국을 단순한 소국이 아닌 중견 경제국으로 만들어줍니다. 또한 글로벌 기업과 수출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에 경제적 영향력도 단순 면적이나 인구수보다 훨씬 큽니다. 셋째, 외부 변수와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사이에 위치합니다. 무역 측면에서는 강점입니다. 중국, 일본, 미국과 연결되며 수출 중심 경제를 유지할 수 있고
한국의 핵심 산업이 해외 수요에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충격에도 일정 부분 견디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 안보 리스크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거나 북한 문제 등은 경제와 시장에 잠재적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러한 지정학적 요소를 계산하며 투자 전략을 결정합니다. 넷째, 구조적 취약점도 존재합니다. 한국은 몇몇 산업에 집중되어 있어 좋을 때는 코스피 상승 속도가 매우 빠르지만 충격이 오면 하락 속도 역시 빠릅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수요 급감, 자동차 수출 감소 등이 발생하면 단기간에 코스피 전체에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지수가 가파르게 올라도 속도만 보고 경제 체질까지 강해졌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정리하자면 핵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한국 경제의 강점입니다. 경제 체급과 수출 경쟁력은 충분하죠. 그러나 산업 집중도와 지정학적 변수는 중요한 위험 요소다. 이 장에서는 강점과 리스크를 명확히 구분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속도에 현혹되지 않고 구조적 체질과 외부 변수를 함께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제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연일 코스피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 신호입니다. 하지만 지수 상승 속도가 곧 경제 체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살펴봤듯 지수는 기대감을 먼저 반영하고 한국 경제는 핵심 산업에 집중된 구조와 지정학적 변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상승은 경제가 이미 강하다가 아니라 경제가 앞으로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만 보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금리, 반도체 회복, 정책 기대가 현실과 맞지 않으면 상승세는 조정을 받습니다. 산업 집중 구조와 외부 변수에 따라 상승과 하락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 신호도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체급이 크고 핵심 산업 경쟁력도 충분합니다. 글로벌 시선과 K 콘텐츠 등 문화적 영향력도 외국인 투자와 기대에 반영됩니다. 정리하면 청취자가 기억해야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속도는 착시, 단기간 상승만 보고 판단 금지. 2. 체질과 구조 이해, 산업 집중도 플러스 지정학 플러스 글로벌 영향. 3. 경쟁력 있는 산업 플러스 글로벌 인지도 이퀄 강점. 결국 코스피 상승 속도를 보고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한국 경제의 체질과 구조를 이해하면 현실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제 그냥 듣고만 계셔도 오늘 한국 경제의 위치와 속도를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